2016년 8월 어느 새벽, 나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평양 중심부 김일성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해외 외교관이라는 최고의 지위, 연봉 10억 원 상당의 특권, 그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포기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나는 잠든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아이들을 깨워요. 짐은 챙기지 말고요.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나는 대답 대신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빨리요. 10살 큰아들과 8살 작은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졸린 눈을 비볐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재미있는 곳 간다. 그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나는 북한 대사관 직원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북한 외교관 여권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왜 나는 그토록 화려한 삶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을까요? 무엇이 나를 그런 선택으로 내몰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50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았던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나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1965년생입니다. 아버지는 외무성 고위 간부였고 어머니는 당 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핵심 계층이었죠. 일반 북한 주민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평양 중심부, 김일성 광장 바로 옆 고층 아파트, 그곳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24시간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온수가 항상 나왔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했습니다. 외화 상점 출입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코카콜라를 살 수 있었습니다. 초콜릿도 있었습니다. 일본산 전자제품도 있었습니다. 보통 주민들은 평생 구경도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평양국제관계대학을 나왔습니다. 북한 최고의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졸업 후 외무성에 배치되었습니다. 20대 후반, 첫 해외 파견지는 중국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는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던 해, 영국 런던 대사관 공사로 발령받았습니다. 공사는 대사 다음 서열입니다. 북한 외교관으로서 최고의 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런던 켄싱턴, 그곳에 우리 관저가 있었습니다. 대저택이었습니다. 정원이 있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영국 명문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나는 매일 양복을 입고 외교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명품 거리를 걸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2016년 5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10살이었습니다. 영국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아빠, 민수가 물었습니다. 우리 거실에 걸린 저 할아버지 사진은 누구예요? 나는 답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친구네 집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없던데요. 왜 우리 집에만 있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이란다.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아빠, 선생님이 숙제로 가족 이야기를 써오래요. 저는 북한에서 왔다고 쓰면 안 되나요? 그 순간 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안 된다. 절대 쓰면 안 된다. 왜요? 그냥 아빠를 믿어라. 민수의 눈에 혼란이 어렸습니다. 며칠 후, 작은아들 철수도 물었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방학 때 할머니 집 간대요. 우리도 북한 할머니 만나러 가요. 나는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바쁘셔서 못 만나신단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10살, 15살, 20살, 아이들은 평생 이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은 밝았습니다. 가로등이 환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물려줄 수 없다고. 내 아이들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다고. 2016년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사관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사이 나는 혼자 서재에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쳤습니다. 탈북자 증언이라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클릭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1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받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수용소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30년간 지켜온 체제였단 말인가? 또 다른 영상을 봤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나왔습니다. 그는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붙잡혀 북송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문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손톱이 뽑혔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월 초 대사관에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박 참사관을 즉시 평양으로 소환하라. 박 참사관은 나보다 5살 어린 후배였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딸이 둘 있었습니다. 사흘 후 소문이 들렸습니다. 박 참사관 가족이 수용소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형제가 탈북을 시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그를 모함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사관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조심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제오막 결단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다. 나는 밤마다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선택지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평양으로 돌아간다. 아이들은 북한에서 자란다. 나는 계속 외교관으로 일한다. 안정된 삶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산다. 감시받는다. 자유가 없다. 2번째, 탈북한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산다. 하지만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내 동생, 내 누이, 조카들, 그들은 수용소로 갈 것이다. 3대가 처벌받을 것이다. 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50평생 이렇게 힘든 선택은 처음이었습니다. 7월 말 어느 밤,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떠소? 아내는 나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그 순간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50평생 처음 우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외교관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내 동생들에게. 미안하오. 내 부모님께. 미안하오. 북한에 남을 모든 가족들에게. 하지만 나는 내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8월 초, 나는 인터넷으로 조용히 검색했습니다. 런던 한국 대사관 위치,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전화번호도 적었습니다. 휴대폰이 아닌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깊숙이 숨겼습니다. 밤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떤 경로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8월 14일, 나는 마지막으로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8월 15일 월요일, D-Day 2일 전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아침 8시에 대사관으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점심시간, 이 참사관이 물었습니다. 공사님 이번 주말 계획 있으십니까?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족이랑 스코틀랜드 여행 가려고 하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참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오후에 나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모두 일반적인 외교 문서들이었습니다.
나는 개인 물건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가족 사진 한 장, 아내가 준 시계, 아이들이 그린 그림, 가방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오후 6시,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아이들은 방에서 놀았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밤입니다. 8월 16일 화요일, D-Day 하루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내 책상, 내 의자, 창밖 풍경, 동료들의 얼굴. 점심 후 나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0세에 내 얼굴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오후 5시 일찍 퇴근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짐을 쌌습니다. 크지 않은 가방 하나, 여권, 신분증, 현금, 최소한의 옷, 아이들 옷도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내일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재미있는 곳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1시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새벽 3시 나는 일어났습니다. 8월 17일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 나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아내는 눈을 떴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민수야, 철수야, 일어나라.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볐습니다. 3시 45분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를 지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4시 정각 차에 탔습니다. 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덮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4시 10분 출발했습니다. 런던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만 환했습니다. 나는 룸미러를 봤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는 없었습니다. 다시 앞을 봤습니다. 5시 도심으로 들어왔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5시 30분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시동을 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뒷좌석에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할 일이 있단다. 5시 45분 나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나를 봤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입니다. 나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6시 우리는 걸었습니다. 아내가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철수 손을 잡았습니다. 100m, 50m, 20m, 6시 5분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대문이 보였습니다. 인터폰이 보였습니다. 나는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떨렸습니다. 6시 7분 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3초, 5초, 10초.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30년 인생이 끝났습니다. 지금 나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우리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개월 만에 자유의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부 시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외교부, 조직, 해외 공작,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었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시작했습니다. 50평생 처음으로 내 돈으로 집을 얻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그곳은 진짜 우리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렀습니다.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적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랑 놀러 가도 돼요? 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 그럼 재밌게 놀다 와라. 이 흔한 대화가 내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철수는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축구, 교실에 갑니다. 땀을 흘리며 돌아옵니다. 아빠 오늘 골 넣었어요. 그 웃음이 내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 동생, 내 조카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밤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50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에 절했습니다. 믿지도 않는 말들을 외쳤습니다. 감시하고 감시받았습니다. 그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들만큼은 다르게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진실 속에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웃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아직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자유를 꿈꿉니다. 다만 말할 수 없을 뿐입니다. 언젠가 그 땅에도 자유가 올 것입니다. 나는 그날을 믿습니다. 당신이 만약 나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